출근길에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죠? 요즘 불황이라서 그래. 편의점 자리에 임대 붙어 있고, 단골 김밥집은 셔터 내리고, 목욕탕도 문 닫고, 팥센터도 한산하고요. 근데요, 그 말 솔직히 너무 편한 결론이에요. 불황이라고 딱 찍는 순간 머릿속에 자동으로 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종기만 좀 풀리면 다시 돌아오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사라지는 업종들 중엔요, 경기가 좋아져도 안 돌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불황이 아니라 장사가 되는 규칙 자체가 바뀌는 중이거든요. 이게 불편한 이유도 딱 하나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믿음을 정면으로 건드리니까요. 제가 좀 세게 말할게요. 요즘 망하는 가게들 열심히 안 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제일 성실했던 업종부터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성실했던 업종일수록 예전 규칙에 딱 맞게 최적화돼 있거든요. 근데 룰이 바뀌면 그 최적화가 강점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떤 업종이 망한다 찍는 영상이 아니고요. 직장이든 자영업이든 이 질문 하나를 잡는 영상이에요. 내일은 어디에서 맞아 죽는가? 이거요? 지금 시장에서 업종이 위험해지는 방식은 딱 4가지입니다. 기술이 수요를 지웁니다. 비용이 마진을 지웁니다. 소비가 우선순위를 지웁니다. 연쇄가 생태계를 지웁니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요, 사장님이 성실했냐, 친절했냐, 그런 건 플러스 점수 정도예요. 판 자체가 불리해지는 거죠.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기술이 수요를 지워버리는 업종들. 카센터 얘기 나오면 바로 이런 말 나와요. 전기차 아직 얼마 안 되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오케이, 인정할게요. 근데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카센터를 흔드는 건 전기차 대수가 아니라 정비의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내연기관 시대의 정비는 뭐였냐? 부품 갈고, 오일 갈고, 벨트 갈고, 정비사의 손기술이 경쟁력이었죠. 근데 전기차는 정비의 중심이 공구에서 진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차 안이 아니라 제조사 시스템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예전엔 정비사가 잘하면 손님이 온다였는데 이제는 권한이 있으면 고치고 권한이 없으면 못 고친다가 됩니다. 이건 성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30년 경력 손기술이 갑자기 참고사항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사장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승부처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전기차 정비 배우면 되잖아? 좋아요. 다음 업종 보면 그게 왜 정답처럼 보여도 함정인지 바로 감옵니다. 주유소도 비슷해요. 전기차 오면 충전소로 바꾸면 되지. 근데 이 말은 치킨집 안 되면 피자 팔면 되지랑 똑같아요. 주유소의 본질은 기름이 아닙니다. 회전율이에요. 주유는 3에서 5분이면 끝나죠. 근데 충전은 20분, 30분 걸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같은 땅에서 같은 시간에 받는 손님 수가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 모델이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충전기는 설비 투자죠. 돈이 묶이고 회전은 느리고 입지 따라 수익 깔리고 운영비 변수도 커집니다. 정리하면 간단해요. 주유소는 기름을 파는 곳이 아니라 빠른 거래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술이 수요를 지우는 방식이 더 노골적인 업종으로 갑니다. 여긴 사장님이 투자하면 할수록 더 빨리 나가요. PC방 얘기죠. PC방은 원래 기계빨 장사였잖아요. 집보다 훨씬 좋아서 사람들이 갔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집에 PC 사양 좋아졌고요. 게임은 모바일로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PC방이 주던 하드웨어 격차가 이제는 밖에 나갈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업그레이드.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예전엔 경쟁력이었는데 지금은 생존 비용이 돼요. 왜냐? 경쟁자가 옆 PC방이 아니라 손님, 집이거든요. 집은 한번 세팅하면 다음부터 시간당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PC방은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가 매달 나가요. 결론은 이거예요. PC방은 못해서 위험해진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전제가 사라져서 위험해진 겁니다. 여기까지가 1막이에요. 기술이 수요를 지워버리는 업종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손님이 있어도 흔들리는 업종으로 갑니다. 비용이 마진을 삭제하는 업종이요. 자, 여기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막은 손님이 줄어든다였죠. 2막은요, 손님 있어요, 줄도 서요, 리뷰도 좋아요. 근데 위험해져요. 왜냐면 비용이 마진을 먹어버리거든요. 오늘 100 벌어도 내일 비용이 110이 되면 그 장사는 더 이상 사업이 아니라 버티기가 됩니다. 첫 번째, 김밥집 가볼게요. 김밥은 진짜 아이러니예요. 손님은 김밥 한 줄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러는데 사장님은 이 가격 아니면 못 팔아에 가깝거든요. 여기서 꼭 나오는 말. 그럼 가격 올리면 되잖아. 좋아요, 올려보죠. 근데 김밥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기본적으로 싸야 하는 음식이에요. 대체제도 너무 많고 편의점도 있고 분식도 있고 컵밥도 있고 배달도 있고 냉동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 돈이면 딴 거 먹지. 그럼 김밥집은 어떤 함정에 갇히냐면요, 올리면 손님 빠지고 안 올리면 비용이 이깁니다. 게다가 김밥은 노동 집약이에요. 기계가 대신 말아주지 않죠.
한 줄 한 줄이 사장님 시간입니다. 인건비 쓰면 마진이 죽고 인건비 안 쓰면 사장봄이 먼저 갈립니다. 여기에 배달까지 얹히면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같은 중간 비용이 붙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통장에 남는 게 없다. 그러면 결국 사장님이 선택하는 건 하나예요. 자기 노동을 더 태우는 거죠. 더 일찍 열고 더 늦게 닫고 혼자 버티고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심리가 와요. 장사가 잘 되는 날이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오늘 많이 팔았는데 결국 이거 다 내 몸값이겠지? 이게 비용이 마진을 지운 업종의 전형입니다. 자, 다음은 더 강한 구조로 가죠. 여긴 장사가 안 되면 망한다가 아니라 접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목욕탕. 목욕탕이 왜 위험한?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해서? 그것도 일부는 맞아요. 근데 진짜는 비용 구조입니다. 목욕탕은 물, 전기, 가스. 이게 그냥 기본값이 큽니다. 그리고 목욕탕은 장사되는 날만 켜자가 안 돼요. 온수, 위생, 시설 유지 때문에요. 즉 문을 열어도 비용이 나가고 문을 닫아도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손님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적자로 꺾여요. 근데 진짜 함정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 폐업하면 되잖아. 목욕탕은 폐업이 간단하지 않아요. 설비가 크고 배관이 있고 보일러가 있고 철거가 필요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장사가 안 돼서 닫고 싶은데 닫는데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나눠서 맞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냥 다음 달까지만 버텨보자. 이게 반복됩니다. 목욕탕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 구조가 너무 강해서 손님 흐름이 조금만 바뀌어도 바로 흔들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긴 사장님이란 말이 좀 공허해지는 업종이죠. 화물.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잖아요. 운전 많이 하면 돈 많이 벌겠지? 근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의 핵심은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이에요. 운송료에서 유류비 빼고, 보험 빼고, 할부 빼고, 정비 빼고, 타이어 빼고, 통행료 빼고 남는 돈이 내 시간값이죠. 근데 단가가 비용 상승을 못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열심히 일할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소모품을 닳게 합니다. 차도 닳고, 타이어도 닳고, 사람도 달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고 일하면 비용이 쌓이고 그러면 사업자라기보다 시스템 속에서 주도권이 약한 개인이 돼요. 문제는 비용은 오르는데 협상력이 약하면 단가는 쉽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요. 이건 열심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가 구조가 비용 구조를 못 이기면 누가 와도 비슷하게 힘들어집니다. 자, 이막 정리합니다. 김밥집, 목욕탕, 화물. 공통점은 하나예요. 손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는 게 없는 게 문제예요. 자, 이제 3막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해요. 영화관이나 골프장 얘기하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요즘 젊은 층은 끈기가 없어. 요즘은 다 집에서만 놀아. 근데 그건 현실 분석이 아니라 기분 표현에 가깝습니다. 소비자는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더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같은 돈, 같은 시간으로 더 높은 만족을 주는 선택지를 골라 이동한 거예요. 영화관부터 보죠. 영화관이 위험해진 이유는 영화가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극장이 못해서도 아니고 소비자가 바뀐 건 딱 하나예요. 영화 한 편이 더 이상 가벼운 소비가 아니게 된 겁니다. 지금은 영화 한 번 보러 가는 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동선도 들어요. 표값, 이동, 주차, 먹거리, 시간 맞추기. 그리고 극장은 불편 요소도 있죠. 멈출 수 없고 옆 사람도 변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집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작하고 멈추고 되돌리고 편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영화 대 OTT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이겁니다. 극장은 가야만 하는 구조고 집은 이미 있는 구조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걸 더 자주 씁니다. 그래서 영화관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관객이 조금 줄어드는 순간이 아니에요. 관객이 줄어드는 게 습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집에서 보는 게 기본값이 되면 극장은 특별한 이유 있을 때만 가요. 데이, 가족 행사, 정말 보고 싶은 대작. 그럼 평범한 영화, 평범한 주말, 평범한 관람 수요는 빠집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영화관이 흔들리는 건 문화생활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소비 방식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골프장으로 가보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가 끝난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 거예요. 요즘은 이런 흐름이 커졌죠. 필드는 가끔, 평소엔 스크립. 필드는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동도 있고 날씨 변수도 있고요. 한번 나가면 하루가 통째로 나갑니다. 근데 스크린은 짧게 끝나고 반복도 가능하고 날씨도 상관없고 돈도 덜 들어요. 소비자는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같은 취미를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네? 그래서 필드는 기본값이 아니라 이벤트가 됩니다. 이 변화가 어디에 치명적이냐? 초고급은 버텨요. 거긴 경험 자체를 팔거든요. 문제는 중간 가격대입니다. 비싸긴 한데 경험 차이가 확실하지 않은 곳. 이 시장은 소비자가 제일 먼저 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골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골프 소비의 기본 포맷이 바뀌는 겁니다. 필드가 표준에서 이벤트로 내려오면
필드만으로 돌아가던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사막입니다. 여기부터는 더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남이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업종들. 연쇄입니다. 한 군데가 꺾이면 역도 같이 꺾이고 그 다음도 같이 꺾입니다. 먼저 동대문부터 볼게요. 동대문이 흔들리는 이유를 요즘 옷을 안 사서라고 하면 틀립니다. 옷은 여전히 삽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떤 종로로 사느냐예요. 동대문은 단순히 옷을 파는 곳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죠. 빠른 생산, 빠른 유통, 빠른 해잔. 근데 해외 초저가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소비자가 유통 단계를 건너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소비자가 최종 매장에서만 선택했다면 이제는 소비자가 유통 구조 자체를 선택해요. 단계를 줄이면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은 단순히 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구매 결정을 바꿉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퀄리티로 승부하면 되지 않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에선 품질을 사기 전에 확신하기가 어렵죠. 사진, 후기 몇 장 보고 결정을 내리니까요. 그래서 소비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일단 싼 걸로 한번 사보자. 별로면 다른 거 사면 되지. 실패 비용이 낮아지면 소비는 더 공격적으로 싼 쪽으로 이동합니다. 동대문은 중간 단계 마진 구조잖아요. 시장이 중간 단계를 줄이면 마진이 구조적으로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동대문은 경기 탓만이 아니라 유통 구조가 재편되면서 자리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 핵심은 어떤 업종이 위험하다가 아니었습니다. 내 업은 어떤 방식으로 위험해지는가? 이거였어요. 다시 4가지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기술이 수요를 지울 수 있는가? 비용이 마진을 지울 수 있는, 소비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연쇄가 생태계를 흔들 수 있는가? 이 4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면 당신이 나쁜 사업가라서도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판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이 바뀌는 시기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판이 바뀐 걸 모르고 예전 방식으로 계속 최적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갈게요. 삭제당하는 업이 아니라 삭제당하기 어려운 업의 공통점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질문과 기준으로 이어가겠습니다.